이란과 이스라엘이 주고받는 폭격 속에서 중국산 무기체계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장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한국과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도화된 방위산업과 정보기술력으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확고한 신뢰를 제공하는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과 보름 만에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했고 다자 안보 협력 구상을 실용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세계가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주시하는 틈새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평화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정답을 제시하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공습에서 드러난 것은 중국산 JY-10 지휘통제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전원이 꺼지듯 사라진 레이더와 이 침묵한 미사일 포대는 세계 최강이라는 홍보 문구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AMD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는 우주, 해상, 지상 레이더망을 실시간 데이터 링크로 묶어 다층 방어를 완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체계를 더욱 첨단화하겠다며 국민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조기 경보, 교전 관리, 요격 절차는 나토 회원국들도 벤치마크할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이는 동맹국이 한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선호하는 핵심 배경입니다. 이 중동 하늘을 가르며 무적을 자처하던 중국산 방공망이 무너진 날, 한국산 AESA 레이더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다국적 연합훈련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탐지 정확도와 전파 방호 능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 한국 장비는 참가국들에게 이 동북아의 기술을 이제 세계 표준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국내 방산 기업의 기술 투자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는 혁신의 불꽃을 살리면 안보도 경제도 모두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결단은 곧바로 글로벌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고 한국 방산 수준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달성되는 쾌거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한국 외교의 변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분쟁 억제와 책임있는 AI 군축을 의제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정상들은 한국이 제안한 디지털 비확산 원칙에 즉각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산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리며 한국의 중재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외교 전문지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 협상으로 지구촌을 움직인 최초의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평화를 동시에 수출하는 국가로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이징 라이온 작전은 정밀 유도탄 330발과 F-35I 200대가 동원된 대규모 공습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것은 정밀함과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FA-50 개량형과 KF-21 보람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국산 스텔스 드론, 저피탄 무장, 초정밀 유도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세대 전장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지배한다고 선언하며 국방 AI 연구에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한국 6회 공군은 모든 센서를 하나로 묶는 MC4I 체계를 구축 중이며 이는 각국이 본받고 싶어하는 미래형 전장 네트워크의 실증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드러난 중국 무기의 부실은 부패와 사후 지원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반면 한국 방산은 투명 회계와 엄격한 품질 인증을 바탕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패는 총보다 국민을 더 위협한다라고 단언하며 방산비리 전담 수사단을 가동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운 개혁 덕분에 한국 제품은 신뢰 가치를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형 무기체계는 작동률 98% 이상, 장비 가동률 95%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시장은 K-디펜스라는 신조어를 쓰며 한국산 전략적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BBC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구상은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로 끌어올릴 청사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방산 반도체 배터리를 삼각축으로 엮는 전략적 시도가 한국 경제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예고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R&D 세액 감면으로 혁신 자본이 몰려드는 순간 한국은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4대 방위산업 강국 지위에 근접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통령 직속 전략회의 정례화라는 정책 일관성을 담보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한국 기업의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기술 이전, 교육 연계를 통해 신흥국과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포용적 안보의 전범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방산 스타트업 육성과 병역 특례 확대가 젊은 인재를 국방 혁신의 최전선으로 이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르몽드는 지역 클러스터 확대가 케이크 방산 르네상스를 견인해 균형 발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니케이 아시아는 글로벌 MRO 시장 선점을 위한 한국의 정밀한 로드맵이 일본 업계를 긴장시킨다라고 전했고, 이 데어 슈피겔은 부품 국산화와 첨단 센서 기술에서 한국의 기술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수준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범정부적 지원 체계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신뢰를 불러와 수출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처럼 주요 외신들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이 한국을 안보와 경제 두 축에서 세계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시킨다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눈부십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우주항공 3대 전략 산업에 총 3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중동 위기로 공급망이 흔들리자 글로벌 기업들이 대체 생산 거점을 모색했고 한국은 모범적 파트너로 급부상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공급망 안보위원회는 물류 추적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내재화해 위기 대응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초격차 DNA를 증명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기술 외교를 통한 평화 구축을 주창합니다. 그는 AI 거버넌스 서울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분쟁 지역의 자율주행 구호 차량과 드론 의약품 배송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이 가져온 인도적 위기를 데이터, 로봇, 헬스테크로 극복하자는 제안은 유엔 산하기구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전폭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은 무기를 넘어 평화를 설계하는 기술 강국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군사, 외교, 경제 3박자를 완성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 통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국정 운영 철학을 겸손하지만 단호한 실용으로 정의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지정학적 불안 속 기업에게 기회를, 연대가 필요한 세계에 해법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언론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미래는 리더의 비전만큼이나 찬란하다라고 보도합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세계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란의 참담한 패배는 부패와 불투명성이 부른 자멸이었고 한국의 눈부신 상승은 혁신, 투명, 책임이 빚어낸 승리입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한국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창출할 것인가? 그 해답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국민을 위해 혁신하고 세계를 위해 봉사하면 국경을 넘어 신뢰가 확장됩니다. 이 말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공동체 전체에 울려 퍼지는 새로운 시대의 가늠자입니다. 오늘도 세계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실용적 기적을 써내려가는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